근데 진짜 사진하고 영상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멘붕 올 것 같다. 지금 이런 시대가. 사진은 특히 더 사진은 진짜 멘붕 올 것 같다. 근데 지금 사진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찍을걸? 사진 바로 그냥 뷰파인더가 아니라 LCD. 진짜 그냥 이렇게 찍을걸? 찍고 어떻게 나올까 생각하고 찍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고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그대로 찍고. 알파7 마크3 신제품 체험회를 다녀왔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왔지. 네, 직접 만져보고 찍어보고 만져 성능을 손가락이죠. 영상하네. 요즘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지. 뭐가요? 미러리스 대란. 아, 근데 은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또 오히려 영상을 전문을 하신 분들은 미러리스의 뭐 장단점을 어느 정도 다 아시는데 오히려 약간 대중들, 일반 사람들은 그냥 미러리스라고 하면 뭔가 그렇지, 작고 그렇지. 저게 좋겠나 믿을 수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직접 일단 알파7. 상당히 기분이 나빴지. 아, 일단 스펙을 보고 상당히 기분이 나빴지. 처음 나왔을 때. 항상 뭔가 새로운 장비가 나올 때마다 기분이 나쁜데 그쵸. 이번에도 역시 기분이 나빴고 아닐 거야 하면서 갔는데 맞더라고. 만져보고 찍어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더 나쁜 그런. 사실 요약을 하자면 영상 기준으로 하자. 우리가 쓰고 있는 알파7 S2보다 연호. 좋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다. 근데 궁금한 건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당연히는 아니지. 거의 알파 뭐 7 2, 3년 시리즈가 뒤에 나온 카메라. 그렇긴 한데. 네. 그걸 궁금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알파7 시리즈가 일단 R, S, 그냥 마크. 그냥 이번에 나온 게 알파7. 그냥 그냥 이번에 나온 게 그냥 3. 알파7 R가 S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약간 준 전문가용의 느낌이 조금 있지. 그러니까 캐논으로 치면은 5D급이라 5D급이지 사실상. S와 R이 붙지 않은 알파7은 그냥 보급기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신제품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R 등급과 S 등급이 있는데 바로 전 제품보다 너무 좋아 버리니까 S2 유저로서 S2를 쓰는 사람으로서 그 S2를 우리가 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 출시는 2015년 10월 3년 전. 3년 전도 아니지. 2년 조금 넘었네요. 2년 6개월 전이지. 2년 6개월 전. 물론 알파7 S3가 나오면 S2보다 좋아야겠지. 근데 그냥 마크3가 그냥 알파7 그냥 막 알파7이 S2보다 좋게 나왔다는 건 S2 유저로서 기분이 나쁘지. 상당히 나쁘지. 어제 많이 나빠하시는 거. 많이 나쁘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체험을 하면서 와 좋다가 아니고 와 씨. 알파7 S2는 그냥 오징어 된 거지. 바로. 그냥 말이 이렇다는 거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딴 거는 잘 모르겠고 사실 제가 약간 어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아무래도 뭐 세미나 때 막 직접 시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IAF가 상당히 그렇지. 인상 깊더라고요. 실제로 모델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확실히 따라오고 포커스가 바로 연속적인 움직임에도 AF가 계속 눈을 잡아서 그렇지. 딱 따라오는 게, 그리고 중앙뿐만 아니라 어제 세미나에도 봤지만 이렇게 주로 이렇게 중앙에 뭔가 얘는 왜 못 따라오지? 조리기가 너무 가까워서 그렇다. 그건 너무 가깝잖아. 우리가 끝까지 매뉴얼을 고집하는 이유가 그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매뉴얼이 정확하고 빠르고 그리고 뭐 앞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라든지 갑자기 사람이 뒤로 돈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핀이 확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냥 그렇지가 않았어. 그냥 그렇지가 않았고, 근데 뒤 배경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맞아. 조금씩 한 번씩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긴 하더라고. 모델이 고개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핀이 뒷사람한테 딱 뒷사람한테 맞는다든지. 초점 그게 넓고 많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인물 촬영할 때 가운데만 놔두진 않잖아. 이제 보통 모서리로 이렇게 사람 피사체를 놔두는 게 트렌드인데 매뉴얼 핀은 걱정할 게 없지만 오토 핀은 거의 센터 잡고 움직인다든지 센터에 있는 위주로 맞추거나 웬만하면 그런 거 있는데 그 초점이 눈을 따라가니까 그냥 진짜 이게 거의 전 영역을 커버하니까 그냥 가장자리 놔둬도 딱 인식해서 그냥 바로 딜레이 없이. 어제 왜 로그 촬영했을 때 S3로 찍었는데 맞아. ISO가 800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더 좋은 점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래요? 일단 뭐 ISO가 더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뭔가 좀 더 노이즈라든지 그게 애매한 좋은 게 거라고 하기 애매한가? 카메라마다 최적화되어 있는 ISO
급이 있다고 하더라고 수치가. 사실 알파 7S2는 ISO 1600이 제일 이제 카메라의 느낌이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근데 알파 7 마크 3도 뭐 800이 가장 뭐 좋거나 뭐 그런 게 있겠지. 800이냐 160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파 7S2 같은 경우에는 로그 촬영을 할 때 120프레임 고속 프레임 촬영을 할 때는 ISO가 3200 최소 3200에 고정이 되거든. 그 다음에 화면이 약간 크롭되지. 그래서 보면은 조금 노이즈가 조금 더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어제 확실히 우리가 찍어온 것도 있지. 알파 7 마크 3는 800에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도 크롭이 되지 않고 거의 풀프레임으로 살아있는. 근데 아마 그게 그 센서가 6K로 촬영을 한 거를 다시 줄이는 4K로 하는 개념이라 가지고 거기서 이제 풀프레임 4K 화질도 조금 더 이것보다 물론 좋고 알파 7S2보다 물론 좋고 고속 촬영을 해도 크롭이 되지 않는 풀프레임으로 나오는 약간 그렇게 되죠. 아 근데 그건 진짜 좋더라고. HLG라고 로그는 아니고 HDR까지는 아닌데 HDR 느낌이 나게끔, 그러니까 명부와 안부의 그 차이를 줄여주는, 뭐 조금 굳이 로그를 쓰긴 싫고 귀찮으니까 대신에 레인지를 좀 넓히고 싶을 때 쓸만한 그걸 찍어 왔는데, 일단 그 화질이 어떤지는 아직 찍어온 거 확인은 못했는데 그냥 촬영하면서 봤을 때는 우리가 쓰는 다이나믹 레인지보다는 조금 더 관용도가 좀 넓었던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었고요. 그 C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듀얼 슬롯의 C타입. USB 3.1. 그러면 또 라인을 C타입 라인으로.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전자기기가 다 C타입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핸드폰, 고프로 뭐 이 SD 카드 여는 부분이 되게 편리하게. 되게 편리하게 되는데 또 편리한 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편리한 게 독이 될 수 있다. 안 열어야 되는 상황에 열려버리거나 그게 조금만 이렇게 눌러줘도 팍 열리는 구조라 보니까 SD 카드라든지 배터리를 여는 부분은 상당히 열기 힘들게 됐어. 모든 게 바로 탁 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뭔가 두 가지 작동을 이상의 시켜야만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을 열리는 거였는데 걔는 약간 툭 이렇게 눌러주면 툭 하면은 열릴 것 같아. 열리겠더라고. 근데 그 상당히 위험한, 알겠지만 촬영 중에 SD 카드가 나오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찍어놓은 데이터가 그건 조금 위험하다 싶었고. 그리고 그거 하나 생각났다. 렉 버튼이 렉 버튼이 여기 이건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사실 뭐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사실 렉 버튼 크게 잘 뭐 그게 어때서 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처럼 영상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되게 누르기 좀 애매했잖아요. 이게 누르는 게 약간 한 번씩 그러니까 나는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안 눌러진 경우도 있고 막 그만큼 좀 불편했는데, 렉 버튼이 이쪽에서 딱 엄지 손가락 딱 이렇게 그립을 잡았을 때 엄지 손가락에 딱 있어서 그냥 캐논처럼. 그러니까 알파 7 기종들이 렉 버튼을 누르기 그냥 힘들게 돼 있었지. 렉 버튼이 튀어나와 있지도 않고. 들어가 있고 숨어 있고. 위치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행동을 하면서 걸려서 눌려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렉 버튼이 움푹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안전하기도 하고 오히려 실수로 누를 확률이 작으니까. 보통 실수로 누르는 걸 많이 하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 눌렸는데 실수로 누르는 상황에서 그걸 찍으려고 딱 눌렀는데 그걸 렉을 끄는 거지. 스탠바이가 돼버리는. 그런 실수들을 초보들이 제일 많이 하지.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많이 했죠. 영상을 계속 하다 보면 항상 렉과 스탠바이를 보고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거의 안 하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는 나는 좋았거든. 좋았어. 누르기가 불편하긴 하지만 오히려 불편해서 안전하다. 안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앞으로 가져오면서 튀어나오게 했다. 근데 거기도 조금의 가이드는 있던데. 그러니까 느낌이 실수로 늘릴 만한 곳은 아니었어. 뭔가 이렇게 렉 버튼이 나와 있긴 했지만 렉 버튼 주변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이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있는 이렇게. 그래서 누르기 쉽게 나와 있다. 하지만 안전하다. 실수로 누를 확률은 뭐 그렇게 높진 않다. 뭐 그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영상의 요점을 얘기하자면, 스펙상 모든 게 뛰어났는데 믿을 수 없어서 눈으로 확인해보니 진짜 짜더라. 모든 게 뛰어났다. 모든 게 뛰어났다. 설마 했는데
설마 진짜더라. 했는데 진짜 그래서 사진과 영상 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카메라가 아닐까. 미러리스 기준. 아 그리고 배터리 성능도 조금 향상됐다고. 2.2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써봐야 알겠지. 알파 7 사진 2에 비해서. 2의 기준. 전 네. 그래도 얘보단 좋다. 미안하다. 그래서 챙겨 많이 들었는데 고생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다. 갈 때가 돼 간다. 이 내가 볼 때 니는 한 6개월 본다. 아니야 벌써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 렌즈 만나고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래도 이 친구 덕에 근데 좋은 카메라였지. 네. 좋은데 보내줄게 나중에. 난 안 팔 거다. 난 갖고 있을 거다. 내가 아닌가. 그래도 쳐줄 때 팔아야 되나. 지금까지 알파 7 마크 3 체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갤럭시 S9도 사고 싶고 아이패드도 사고 싶고 RX10 마크 4도 사고 싶고 알파 7 S3 나오면 바로 사고 싶고 소니 렌즈 솔직히 그냥 다 사고 싶고 지금 그냥 너무 했어. 인스파이어 2는 조금 생각해보고 좀 못 보고 올 것 같아. 팬텀 5 나오면 바로 사고 싶고. 그럼 팬텀 5 나오면 렌즈 교환식일 거니까 렌즈도 다 사야 될 거야. 집은 언제 사노? 집은 언제 사노? 지금 못 사죠? 근데 집은 별로 안 사고 싶다. 집은 뭐 사면 화장실 정도 제 거겠죠. 다 은행 거고.